10년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요양원에서 보냈다고 하면 다들 놀라요. 어머,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자식이 없으세요. 요즘엔 오래 있기도 힘들 텐데 저는 그냥 웃으며 말해요. 아니요, 자식 있어요. 둘이 나요. 바쁘다 보니 뭐 그런 거죠. 그 말 안에 서운함이 묻어났을까요? 어떤 분은 제 눈을 오래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제 이름은 나영자, 82입니다. 이 요양원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10년이 됐어요. 처음 이곳에 올 땐 곧 나갈 줄 알았어요. 아니, 자식들이 데려갈 줄 알았죠. 그 믿음 하나로 매일 머리 말리고 화장도 했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올까봐. 혹시 딸이 올까봐.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입소 첫날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일주일에 2번은 꼭 올게요. 약속해요. 그 약속은 그날로 끝이었어요. 아들은 말이 없었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저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살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요. 처음 몇 달은 문 열리는 소리만 나도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우리 애들? 혹시나. 혹시나.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뿐이었죠. 첫 설날이었어요. 로비엔 풍선이 달리고 한복 입은 선생님들이 음식 나르던 날. 오늘 자녀분 오신 분 계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 설날엔 꼭 올게요. 오지 않았어요. 한국 한 숟갈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냥 말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 건 22살이었어요. 남편은 공장에 다녔고 저는 집안일을 도맡았죠.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그게 엄마니까 하고 넘겼어요. 큰애는 아들이고 작은애는 딸이었어요. 둘 다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었죠. 아침엔 도시락 싸고 점심엔 김치 담그고 저녁엔 숙제 봐주고 술안주 만들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숨을 헐떡이며 앉아 나도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중얼댈 때도 있었죠. 그래도 애들 얼굴만 보면 다 잊혔어요. 엄마, 나 칭찬받았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죠. 아,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구나. 딸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감정 표현도 서툴렀죠. 어릴 땐 그냥 조용한 아이려니 했어요. 근데 크면서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요. 무던하고 책임감도 강했죠. 남편은 일찍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로는 혼자서 아프는 법을 익혔어요. 감기, 허리, 무릎, 온갖 병이 와도 아이들 앞에선 씩씩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늘 그런 식이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애들이 커가고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몸은 점점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은 내가 차려야 직성이 풀렸어요. 딸내가 온다 하면 미역국 끓이고 아들 온다 하면 된장찌개 끓였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요즘 엄마 말이 많아졌어요. 그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냥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로서 살아온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요양원 생활 3년 차쯤이었어요. 그때쯤엔 기대는 버리자고 마음먹었지만 그래도 명절 생일 어버이날만 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말았죠. 어느 해 어버이날 요양원에서 카네이션 행사가 있었어요. 원장님이 어르신들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자녀가 찾아오면 간단한 다과회도 열었죠. 그날 저는 새 옷을 입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머리도 말려주셨고요. 오늘은 꼭 자식들이 올 거예요. 그 말이 왠지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고가 지나고 오후 3시가 지나고 행사는 끝났는데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사진도 찍고 카네이션을 2개나 달아줬더라고요. 영자 씨는 자녀 안 오셨어요? 네, 아마 바쁜가 봐요. 그렇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원장님께
외출 허가를 요청했어요. 동네를 한 바퀴만 걷고 싶다고요. 사실은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내어 울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남편 떠난 뒤에도 굳세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늙을 줄은 몰랐어요. 내가 했던 희생이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구나. 그 생각에 무너졌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몰래 송어울을 꺼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영자야, 너 정말 수고했다. 그 누구도 네 고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진짜 훌륭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저 자신을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연락도 먼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새 옷을 입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내 하루를 내가 설계하기로 했어요. 요양원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오후에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시간엔 처음엔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이젠 제일 먼저 붓을 들어요. 그림 실력은 없어도 색을 고르는 게 재밌어요. 파란 하늘, 연두빛 산, 그리고 분홍빛 집을 그리면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작은 화분도 하나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이름도 붙였어요. 희망이라고요. 매일 아침 창가에 두고 물을 조금 주며 말을 걸어요. 잘 잤니? 희망아. 오늘도 잘 버텨보자. 그렇게 저는 매일 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잘 잤니? 영자야. 오늘도 잘해보자. 어느 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요즘 참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오래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자식들 앞에선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 진짜 나를 위한 미소는 그때 처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요양원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함께 말벗이 되어주는 어르신들도 생기고 밥 먹고 산책 나가는 루틴도 즐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수척해진 모습에 왠지 마음이 아려왔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가 계신 이곳이 그나마 마음 편해 보여서 그게 더 미안했어요. 그날 아들은 저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어린 시절 공원에서 손잡고 걷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어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 말에 전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아들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엄마, 많이 변하셨어요. 응. 이제야 내 삶을 내가 살고 있어. 지금 제 하루는 단순해요. 아침에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뜨고 희망이에게 물을 주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저녁엔 창가에 앉아 이야기 하나씩 꺼내 적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제 삶이 처음으로 제 삶답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영자로 살아가는 요즘이요. 요양원이라는 곳이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저는 진짜 나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오랫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당신 이름을 불러본 적 있나요? 영자야, 미수가, 정수가, 영수가. 그 이름들 속에 진짜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도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고생했어 나 자신아.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해야 해.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니까요. 혹시 지금 용기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